있습니다.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간단히 말씀이 계시겠고, 특히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부의가 됩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환노위에서 소위 패스트 트랙을 걸었던 이 법안이 이제 만기가 돼서 오늘 부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12월 23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모시러 제가 승낙을 안 하는 임명진 위원장을 모시러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제가 소위 무릎까지는 꿇진 않았지만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그 집에 가서 죽치고 있었던 날이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환노에서 배덕광 의원께서 참석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저도 그것을 사후에 한 4, 5개월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걸렸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거의 12시 넘어까지 협상이 계속돼서 수정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초 원안에는 특조위 구성이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특조위가 구성되면 저 사람들이 처음 낸 것은 자기네들이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그때 야당 6명, 여당 3명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이 당과 여당이 바뀌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저께 협상 끝에 무슨 4대 1로 이 의원 수별로 이것을 나누자, 뭐 그런 합의까지 지금 거의 도달했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미 무슨 문제예요? 세월호 국조 같은 건 1년 9개월을 했습니다. 또 가습기 사건 같은 것도 거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특별법까지 이미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는 유족 보상도 끝나고 또 재판,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세월호 7시간도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동하겠다. 그것도 2+1, 2년 하고 필요하면 1년을 또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패스트트랙에 걸고 했습니다. 어저께 하여튼 협상 끝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1년 플러스 1 플러스 1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고생해준 우리 김선동 수석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규제 프리즘법인데,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자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규제 프리즘법에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또 뭐 BH에서 반대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요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철학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또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준다 그러면서 희망을 꺾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특히 홍종학 장관 8살인가요? 그 중학생이었을, 지금 현재는 중학생이 됐습니다만은, 이 딸에 대해서 어린 학생이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아버지를 또 장관시키겠다는 이 정부가 서로 정말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정치 보복 광풍이 전임 정권, 전전임 정권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자유한국당 공영방송을 넘어서 이곳 국회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의원실의 컴퓨터 암호를 풀기 위해서 국회 본청의 메인 서버까지 뒤졌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국회의 메인 서버를 구속영장 없이, 수색영장 없이 이것을 한 적이 저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이 국회 본청에 이런 사이버 안전센터에까지 와서 이 암호를 풀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저는 국회에 대한 절대적 멸시, 이 검찰이 전방위적 제왕적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거는 특별 사면을 할 것을 검토해라 하고 산하 검찰청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제주 강정마을 시기 사건에 관련된 사람, 또 밀양 송전탑 관련자들, 용산 화재 참사 시위에 관련자들, 사드 배치 반대 시위했던 이런 집회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아주 이렇게 특정하게 항목을 정해서 지시가 내려갔다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특별 사면이 아니라 저는 코드 사면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이런 점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최경환 의원실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 의원에 해당되는 입법 예산 자료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MBC 부당노동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서 MBC 본관 사옥을 무려 20명을 보내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모두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보도본부장이라든지 주요 간부들이 받은 이메일을 모두 검찰이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이건 공개적 언론 사찰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비판적 제보를 했던 그 취재원까지도 전부 이것이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의 고유 기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사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첫 군사 정권 시대 때나 들었지 처음 듣는 또 이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나 마구잡이식 또 무조건식 구속 수사를 했으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났겠습니까?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리한 검찰권 행사 또 마구잡이식 구속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사회 여론이고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공수처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공수처 문제는 다른 기관과의 옥상옥 문제 또 하나의 정치 보복 기관화를 만드는 문제 상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초헌법적 기관화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너무 비대해졌다. 그래서 비대해진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든지 축소하는 방향을 우리가 개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검찰 권력 및 이 검찰 조직 축소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논의는 우리가 활발하게 전개해서 실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 때 여러분들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의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제 선을 넘어가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의원들한테도 이미 압박이 오고 있지만 최근에 최경환 의원 문제 이 이후에도 지금 우리 의원들을 향해서 여러 방향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총체적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또 정치 보복의 광풍에 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투쟁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예산 국회를 잘 마무리한 뒤에 저희들로서는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당과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 무능, 이 보복 이런 정치를 향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규탄의 보고대회를 권역별로라도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 지도부와 제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어려운 여건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동지의 의식으로 뭉치면 삽니다. 제가
원내대표 처음 될 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정부와 저항하고 싸워 나가겠다는 옷깃을 여미지 않고서는 이것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야당의 길이지만 우리 뭉쳐서 이 잘못된 이 행태에 대해서 과감히 지적하고 투쟁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합의까지 지금 거의 도달했다고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미 무슨 문제예요? 세월호 국조 같은 건 1년 9개월을 했습니다. 또 가습기 사건 같은 것도 거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특별법까지 이미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는 유족 보상도 끝나고 또 재판,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세월호 7시간도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동하겠다. 그것도 2+1, 2년 하고 필요하면 1년을 또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패스트트랙에 걸고 했습니다. 어저께 하여튼 협상 끝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1년 플러스 1+1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강 의원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저도 그것을 사후에 한 4, 5개월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걸렸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거의 12시 넘어까지 협상이 계속돼서 수정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초 원안에는 특조위 구성이 사회적 참사법에 의한 특조위가 구성되면 저 사람들이 처음 낸 것은 자기네들이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그때 야당 6명, 여당 3명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이 당과 여당이 바뀌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저께 협상 끝에 무슨 4대 1로 이 의원 수별로 이것을 나누자 뭐 그런 희망을 꺾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특히 홍정학 장관 8살인가요? 그 중학생이었을 지금 현재는 중학생이 됐습니다마는 이 딸에 대해서 그 어린 학생이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아버지를 또 장관시키겠다는 이 정부가 서로 정말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정치 보복 광풍이 전임 정권, 전전임 정권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자유한국당 공영방송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고생해준 우리 김선동 수석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규제 프리즘법인데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자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규제 프리즘법에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또 뭐 BH에서 반대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철학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또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준다 그러면서 입니다.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간단히 말씀이 계시겠고 특히 지금 오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부의가 됩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환노위에서 소위 패스트 트랙을 걸었던 이 법안이 이제 만기가 돼서 오늘 부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12월 23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모시러 제가 승낙을 안 하는 임명진 위원장을 모시러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제가 소위 무릎까지는 꿇진 않았지만 거의 무릎 꿇는 자세로 그 집에 가서 죽치고 있었던 날이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환노에서 배독과